XSFM입니다. I, D, W, K.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첫 시간은 일반적인 재난 준비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한국시간 주말 직전에 보내드리는 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8회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이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회사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스폰서들이 계시지만 설마 그들이 만들겠습니까? 저희도 나름 언론인데요.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윤세민 기자가 제 왼쪽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70 몇 년 만이죠? 지금 클리블랜드 인디언즈가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하는 것이 꽤 됐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 48년이 마지막 우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한국이 해방되고 이제 찬탁반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에 NBA 시즌 오프닝 개막전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가 창단 이후 최초로 우승을 했죠. 클리블랜드가 우승한 게 그게 60년 만인가 50년 만인가 그렇다는데. 네. 클리블랜드시의 프랜차이즈 팀이. 마지막으로 우승했던 팀이 브라운스라고 하고요, NFL에. 인디언즈는 더 했죠. 메이저리그. 찰리 신 선생이었죠, 아마?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즈는 이 LA 클리퍼스와 더불어서 이 미국 프로 프랜차이즈 중에 못하는 팀의 대명사. 네. 였거든요. 네. 답 없는 팀. 그런 걸로 말할 것 같으면 상대편인 시카고 컵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카고 컵스는 지금 한 세기가 넘게 우승을 못하고 있죠. 우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역사를 이야기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 사이트를 돌아다니시다 보면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향한 여정과 관련된 수많은 짤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막 시지프스의 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순종 2년에 마지막 우승을 했던 시카고 컵스가 순실 4년에 우승에 도전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문제였던 건가요? 네. 재정일치의 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8회 주말 순서 알려드렸던 대로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방법.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들어갈 텐데요. 재난에 대한 일반적인 준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로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고. 네. 네. 받아 기대하고 들으셔도 재밌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한국 사람 지대 한국 아시잖아요. 정말 생각 안 해본 문제들 투성입니다. 오늘 가장 이제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부울경 그리고 전남 아래쪽, 제주도,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열심히 들으실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부산 사는 사람들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비축해도 신기한 게 문제.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문제를 한 번도 실제로 경험 안 해봤죠?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비축해도 식량에 재난장시에 비축해도 식량 문제를 생각하면, 그냥 쇼핑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렇죠. 미군 식량에 검색해가지고 오 진짜 맛있겠다고 그리고 오자마자 먹잖아요. 짱 맛있어. 2번은 맛있는데 3번은 못 먹어요. 왜냐면 소화가 되게 늦게 되거든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자마자 먹고 블로그에 후기 올리고 다 까먹잖아요. 네.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들으실 겁니다. 아마도 한국에만 계속 계셨던 분들이면 상상도 못할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나의 마지막 지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XSFM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방송. 알기 싫은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어색하네. 그죠? 우리가 이불 안을 너무 좋아해서 공개방송 같은 거는 생각하니까 좀 어색한지도 몰라요. 밖에서 사람을 좀 만날 때가 됐죠. 맞습니다.
11월 13일 오후 3시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195번지 DNG홀에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0회 특집 공개 방송. 그 알실 바이 요파씨. 2부는 진행의 2부는 진행의 윤세민, 옆에 유승균 개건 기자가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다지 전문적이지 않은 전문가들에게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들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 그리고 찾아와 주신 분들께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액세스몰에서 예매할 수 있습니다.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광고와 생활. 오늘도 김상조 기술의 장관이 전달해드릴 것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콕 집어 콕 김치에서 후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이벤트를 진행을 하시네요. 뭐 장사 잘 되시는구만. 후기의 후기 이벤트입니다. 이쯤 되면 이벤트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장사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거죠. 예. 외로운 거예요. 김치만 만들다 보니. 지금 현재 XS몰에 적혀있는 후기를 읽으시고 네. 그것에 대한 후기를 또 남겨주시면 그러면 저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아니 왜 액세스몰을 갤러리로 만들고 있어요? 세 분을 선정해서 포기김치랑 열무김치 맛보기 세트를 드린다고 하네요. 뭐야 이게. 아니 메타크리틱을 가지고 김치를 주는 행사는 전 살다 처음 봐요. 그러니까 김치는 안 먹고 후기만 읽고 느낀 점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김치를 못 드셔 보셨던 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거죠. 아, 저요. 아니면 올리세요 가서. 아니면 저요. 인터넷으로 음식물을 사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런 류의 이벤트를 할 거면 그냥 그 광화문 대로에서 김치 그냥 나눠주는 게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도 부정적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네. 대체 이 행사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제가 지금 요새 고양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아, 네.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사료에 대한 기호성이 되게 확고해요. 아, 그래요? 아, 그쵸. 네. 그래서 그 사료 회사마다 네. 샘플을 신청할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 배송비 정도만 주면은 1회 분량의 소포장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네. 차라리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까 지금 김치를 배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뭐라도 말을 좀 해줘. 그러니까 김상조의 요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광고주가 하라니까 하긴 하겠는데 생각 좀 잘해서 주문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여튼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이응 두 글자만 올려도 랜덤입니다. 참가됩니다. 아, 글을 보고 뽑는 게 아니에요? 네, 내용은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한 A4 5페이지 쓰시려고 그러면 이제 아이디 만들고 막. 약간 그런 것 같아요. 트위터 타임라인 계속 올리는데 너무 업데이트가 안 돼서 심심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팔로잉하는 과정 같아요. 그래서 나 개인적으로 그 집김치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해봐야겠다. 김치가 자아를 형성하는 중인 거죠. 네. 뭐 참여하시든가요, 청취자 여러분. 그렇고요. 그리고 네. 저희 방송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서 네. 너무 저희를 좋아하셔서 저희의 사생활까지 궁금해하시는 네.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종종 차단하는데. 아니 그런 식으로 안 좋은 쪽으로 말고. 네. 그럼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어쩌다가 한 번씩 겪게 되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볼까 하는 뭡니까? 그런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네. 저희가 한 보름이나 3주에 한 번 정도 토요일 11시 5분에 되게 큰 환희를 맛보거나 아니면 절망감을 맛보잖아요. 예. 뭔데요? 아, 신발 사는 권리를 추첨하는 날이죠. 네. 아, 이 내부에서? 네. 네, 아니요. 실제로 그 판매하는 곳에서. 토요일 11시에 나땡키에서 신제품을 발매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신발 구매에 성공하면 엄청난 환희를 느끼게 되고 네. 실패하면 그 주말이 좀 시무룩해요. 네, 맞습니다. 그 감정을 네. 이번 주 토요일 네. 11시에 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11시 5분이죠. 정확히. 11시 5분. 네. 그 감정을 한번 공유해보고자. 11시 5분? 11시에 예매를 해가지고 성공하면 5분. 아, 그렇죠. 실패해도 성공하면 5분. 네. 그렇죠. 네. 저희와 같은 감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저께는 무통장 입금이 안 된다는 거를 전해드렸잖아요. 네. 블로그에 맨날 게임 공략을 올리는 사람이 네. 게임을 만들면서 네.
공략하는 놈들 아무도 공략 못하게 해주겠어라는 마음으로. 아, 그거. 네. 알죠. 그런 네. 느낌이에요. 좋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공개방송을 진행할 수 있기 위함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한 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 저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차피 별로 안 올 것이다라고 저는 또 말할 텐데 욕먹는 게 싫어서 안전장치를 넣었습니다. 네. 네. 예매에 성공하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예매해 주십시오. 다음 주에 저희가 문자를 한 통 발송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문자를 지우시지 마시고요. 지우고 와서 진상을 떨지 않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이 약간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서 환불조로 1,000원을 드리고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자신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 코너에 참견해 주시러 나타나신 격오지 환타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격오지를 많이 다녀보셨고요. 뭐 좋은 나라를 가본 적이 없죠. 오키나와랑 홍콩 빼고. 그래서 그 젊으셨을 때 사진 보죠? 다른 사람이요. 그래요? 저렇게 안 생겼어요. 저렇게. 고와요. 고운 청년이었어요. 네. 많은 재난과 관련된 경험을 쌓다 보니까 저렇게 되었다. 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왜 수달도 뭐 미국에 있는 수달이랑 우리나라 수달이랑 되게 생김새가 틀린 거 아세요? 아, 네, 그렇겠죠? 네. 예. 그게 미국에 있는 수달은 되게 싸납게 생겼어요. 네, 천적들이 많아가지고. 한국 수달 귀여워요? 네네. 되게 숭둥숭둥하게 생겼는데. 보로보로같이 생겼어요. 약간 그런 진화의 형태가 아닌가. 저는 싸나운가요, 순한가요? 어디서든 잘 살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중요한 지적인 게, 제가 요즘 허구날 말하는 영화 이디어크라시의 중요한 전제가 그거예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요. 하나, 주인공이 냉동돼 있다가, 네. 원래 1년만 냉동되기로 했는데, 그걸 지휘한 군 지휘관이, 비리 잘려요.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얼어 있다는 걸 몰라요. 네. 그래서 500년 갑니다. 네. 첫 번째 중요한 변수고, 나머지 하나는 그 사람이 잠들어 있던 500년 동안 인류가 무식해졌는데, 인류가 무식해진 가장 큰 이유는 천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해요. 영화 내에서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천재주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재난. 이 이야기를 도와주실 부끄러운 직함, 재난 칼럼니스트 사무엘 성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말이죠. 네팔 대지진 혹은 해외의 대재난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의 촌스러운 자화상. 그리고 한국인들은 어쩌다 이렇게 촌스러워졌는가. 한국 정부는 얼만큼 안전 불감증인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네. 예의 바른 사무엘 성님이 지적 안 해주셨지만 그게 가장 잘 보이는 사례가 이번 권력 서열 3위 즉위식 할 때였죠. 네, 그렇습니다. 눈 온 거 소방관님들을 불러다가 치우게 하고. 네. 안전 문제를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오늘 정도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단 한 가지입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방송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겠죠, 이제. 그렇습니다.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설립 목적인 곳이 국민안전처죠. 국민안전처. 예,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조직의 상태가 사실 좀 메롱합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메롱메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며 분노하시는 분들이 지난 경주지진 당시 굉장히 많았었죠. 네. 그 당시에 이제 가장 많이 공유됐던 것들이 각종 재난 대비법들이었고, 네네.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제 저희들 환타님과 저의 공저가 또 몇 번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제 하늘을 찔러서 막 이제 우주까지 날아가다 보니까 네. 네.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좀 이제 많이 오버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엔 그렇네요. 우리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거보다는 국가가 당연히 우리를 많이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맹탕이었음이 이제 나온 거니까 좀 패닉에 빠진 거겠죠. 네. 그 맹탕은 주기적으로 경험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국에 살다 보면? 매우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심하게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큐멘터리 채널들 보시면은 그 둠스데이 프리페어스라고 나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이제 지구 종말이 날 준비하시는 분들. NGC 프로그램이죠. 둠스데이 퍼퍼스. 보면 정말 재난 관련 업계를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것도 덕들의 영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재난 관련 물건들 팔아가지고 내는 게 한국 돈으로 하면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라고 하는데 보통 K-팝 시장을 그것의 절반 정도의 매출로 본단 말이에요. 네. 예. 괜찮은 창조 경제네요. 예. 4조 5조어치로 봐요. 인구 3억짜리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뭐 대단하죠. 몇 년치 음식에다가 그렇죠. 각종 총기에다가 뭐 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지하 캡슐 집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뭐 그래 놓으니까는 이제 그 정도까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국내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국내에도 이거 동호회 분들 계시잖아요. 네, 재밌는 프리페어스라고 취미가 있어요. 돼요. 네,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좀 오버가 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그런 걸 파묻을 마당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제일 많이 보는 프로그램들은 다 히스토리 채널 거거든요. 네. 그 왜 고물상 아저씨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고물들 사다가 이제 저 이쁜 거 사다가 다른 데 팔고 이런 거 하시는 네. 분들 보면 이제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러스트벨트 근처에 노인들 사는 아무도 안 가는 그런 곳에 가요. 네. 그럼 거긴 땅이 너무 많아서 그 40년 동안 50년 동안 거기 살던 집주인이 지하실을 직접 파서 만들고 예, 창고를 지가 짓고 막 그렇게 해서 물건들 쌓아놓잖아요. 그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이더라고. 생활 자체가 그렇게 가능하신 분들이기도 하죠. 그분들은. 네, 그렇죠. 근데 뭐 한국은 일단 도시 생활이고 거의 대부분 다 도시 생활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집단 거주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런 시설들 자체를 다 가질 수가 없죠. 네, 그 한국 남자들이 가질 수 없는 로망 중에 하나잖아요. 그 차고에 이렇게 가라지. 공구들 걸어놓고, 아. 네, 거기다 뭐 차 조립하고 막 이러는 거.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보고 있으면 부럽고 끝이죠. 이거 따라가지 못하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 국가 시스템들 자체에 대한 불만들이 사실 이제 하늘을 치솟다 보니까 이제 발생들이 되는 거긴 하지만 아무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심하게 받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그런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네팔에서 있었잖아요. 네. 네팔 정부 시스템, 네팔 사람들 잘 안 믿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건 지진 발생 이후 3시간 정도 지나서부터는 좀 정상화됐었어요. 한국보다 훨씬 빠르잖아요. 그게 이제 좀 놀라웠죠, 저는.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었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저는 아침에 당장 어제 아침에 출근할 때요. 뭐 똑같은 길출로 출근하시는 여러분, 그 강변북로 청담대교에서 한남대교 사이 구간에 지금 도로를 뜯고 다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 방면으로요. 네. 일산 방면이죠. 일산 방면으로요. 근데 도로가 뜯겨져 있기 300m 전에 도로 공사 중 하고 계속 잘 보이는데 써붙여놔요. 네.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왼쪽에 써붙였으니까 잘 보이는구나. 오른쪽에 써붙였으면 되게 귀찮을 뻔했네. 예. 도로 공사하는 부분을 스무스하게 지나갈 수 있게 칠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해놓죠. 네, 네. 인프라죠, 그게. 시스템이고. 자전거 타고 한강 가다 보면은 공사 중이어가지고 잠깐 우회로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갔다 확 올라온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은 그 밑으로 휙 꺼지는 경사로가 이렇게 심한 걸 못 느껴요. 근데 반대쪽에서 가다 보면은 천천히 이 마크가 되게 크레센도로 적혀 있어요. 처음에 조심, 천천히, 그리고 그 다음에 제발 천천히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전에 무슨 국방TV였나 거기서 그런 자랑 들었어요. 대한민국에 어떤 공무원이 나와서 자기가 아는 한 100만 이상 인구의 도시에서 길이 끊길 때 100m 전에 길 끊긴다고 표지판 안 써 있는 곳 없다고. 그래서 거기 제발 천천히가 뭐야 웃기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전거가 훅 떨어져요. 글씨 완전 웃겨 이러다가 죽는. 네. 말 들을 걸 이러면서 시스템 잘 안 무너지고 잘 갖춰져 있다. 생각보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연하게 느릴 거고요. 네. 그리고 좀 무책임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지난 세월호 당시에 학생들 대피시킨다고 자기들은 이제 대피하지 못하셨던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처리가 안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경주 지진에서도
돌아가신 두 분은 철도의 외주 노동자들이었고 네. 이분들은 사실은 열차가 탈선될 위협들 자체를 제거를 하다가 그런 사고가 벌어졌던 거거든요. 네. 지진과 관련된 유일한 사망 사고는 인재였죠.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의사자 지정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국가 시스템이 완전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 좀 많이 오버를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긴 하는데 네. 어디까지 대비를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좀 정리들이 돼야 되는데 정리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국가를 믿고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영역은 어디까지인가에 예. 대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이게 마지막 믿음 같은 건가요? 내가 전부를 그럼에도 대비할 수는 불구하고. 없으니까 네. 전부를 대비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의 대비 시스템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어찌됐건 간에 시스템 자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을 했었을 때 약간의 공백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래서 아직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어찌됐건. 재정일치 사회니까요. 네. 네. 재정일치사니까 예. 네. 믿음 가져야죠. 그 첫 번째 이제 가지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롤링스톡법이라는 겁니다. 롤링스톡법 밴드 이름 아닌가요? 이게 약간 좀 일본식 조어예요. 왜? 아 그래요? 예, 이게 굴린다는 롤링이랑 저장한다는 스톡을 갖다 결합시켜가지고 해놓은 건데 뭐냐면 국가 시스템에 우리가 그 재난 상황에서 국가 시스템 가동돼가지고 그쪽으로 국가로부터 구출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72시간 동안에 완전히 고립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이제 필요한 것들, 그때 필요한 그 식량과 물들을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소비를 하고 그 소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재난들을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라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궁금한 건 하나죠. 왜 72시간이냐? 네. 어떤 국가라고 하더라도 대체로 프로토콜의 목표가 어디까지가 그 데드라인이냐면은 72시간까지 모두 다 복구를 한다요. 일단 연결을 시킨다. 거의 전 세계 국가가 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한국 같지 않게 기준은 따를 것이다. 기준까지는 맞출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버티겠다면 기본 옵션이 72시간. 이게 그 골든타임이라는 거잖아요. 72시간 기준으로 그렇죠. 골든타임을 네. 잡으니까. 전 세계 전문가들이 설정해 놓은 시간이겠네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갖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약간 하루 반나절 정도로 갖다 더 추가를 해요. 전기, 가스, 수도 등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감안해서 필요한 식량과 물을 준비하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또 소비를 하고 다시 채워두는 방법입니다. 왜 72시간이냐면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국가의 재난 대응팀이 72시간 내에는 어찌됐건 간에 그 사람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 전 세계 구급대의 프로토콜이거든요. 네. 한국이 뭐 못 지켰던 사례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못 지키겠지 이러고서 막 90시간, 100시간, 108시간 이렇게까지 준비할 이유는 없고 네. 아 그래서 일본식 조어라고 말씀해 주신 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게 둘 다 동사면 롤 앤 스탁이 맞죠? 예. 예. 롤 앤 스탁을 발음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진 않았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이거 지금 본의 아니게 한국 군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썩기 전에 먹이죠. 네. 한 달에 한 번이나 뭐 분기별에 한 번씩 전투식량 먹잖아요. 그래서 네, 왜 그렇죠. 소위 그 브릭 있죠? 네. 벽돌 조그만한 거. 네. 그거 먹고 나면 동면을 할 수 있게 되죠. 아,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제 이틀 동안 안 나와요. 그거 먹으면.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비역 여러분. 저희는 그거 안 먹었어요. 진짜? 네, 저희는 죽고 싶어서 나는 애들이 안 먹길래 그냥 식탐에 야, 니 것도 나 줘. 이래가지고 먹었다가 정말 동면 모드가 된 거예요. 코르크로 막은 듯이. 그러면 이제 군대리아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더 집어넣을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하죠. 이걸로 될까? 만약에 안 되면? 네. 근데 군대리아는 신기한 게 입에 넣기 전부터 마렵잖아요. 그래요? 저는 그렇던데. 하여튼 롤 앤 스탁의 개념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대체로 한번 조리되어 있는 레토르트 음식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군용 전투식량 말씀하셨던 대로 아니면 동결건조되어 있던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요즘 이제 군용 전투식량들 같은 경우에는 열 자체를 가할 수 있게 돼 있죠. 음식 자체. 이렇게 뿅 따면 예. 뜨거워지는. 예. 네. 아, 그러게요. 전기와 가스와 수도가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완제품이 필요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집에 브루스타 같은 게 있으니까 네. 끓여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쓸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이 났다, 위험하다 이러면 쌀을 사러 가잖아요. 네, 삽질이죠. 생쌀을 해먹기 위해선 정말 많은 일이 필요하죠. 그렇죠. 일단 뭐 전기가스는 안 나온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쌀을 네. 씹어 먹어야 돼요. 스님처럼 생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거나 아니면 코펠도 없는 상황에서 쌀을 해먹는 방법은 특정 부사관은 가르쳐줍니다. 쌀을 그냥 먹을 수 있는 방법이요? 불을 붙이는 방법하고 토란이나 몇 가지 넓은 이파리, 호박잎 같은 걸 이용해서 밥을 짓는 법을 가르쳐주죠. 조금 더 나가면 뭐 연기 안 나게 밥 짓는 법 이런 거 가르쳐주는데 근데 그거 배우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냐는 거야. 그죠. 기본 공수 훈련도 해야 되고. 네. 레토르트 음식이 좋다. 아니 사실은 그 어느 것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는 이거를 하나로 다 준비하시지 마시고 한 번씩 드셔 보셔야 돼요. 시식을 다 해봐라. 예, 시식을 다 해봐야 해요. 어떻게 이거 자체로 갖다 롤링 스토커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2개의 세트를 갖다 준비를 하고요. 네. 한 세트는 어떻게 구성을 하냐면은 인원수 곱하기 하루에 2끼 곱하기 72시간 플러스 예비로 1끼. 네. 그렇게 되니까는 예를 들자면 3인 가족이라고 친다면 하루에 2끼 3일분 식량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3 플러스 3 21인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한 세트를 딱 준비를 하는 거죠. 네. 이걸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한 달에 이틀 정도에 걸쳐 갖고 먹게 되겠죠. 이런 거 자체를 갖다 해보면서 어떤 것들이 맛있는지를 정리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들이 맛있는지. 예. 그리고 어떤 것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상식량들은 고열량식이기 때문에 네. 열량과 관련된 부분에서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시판된 것들 자체는. 근데 어떤 것들이 맛있는지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입에 맞는지. 추천 상품이 있나요? 아니, 여기 사람들의 입맛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저는 그런 상품을 만드는 주요 브랜드. 어떤 상품이 있는지에 대한 소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레트로 특식품이라고 한다면 3분 머시기라고 나온 것들이 대부분 다. 3분 땡땡. 예. 걔네들이고, 그 다음에 그, 가열장치 붙어 있는 군용식량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싸기는 하지만은, 그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군용식량 쳐보시면 나오는 것들 많아요. 대단한 건 줄 팔죠. 알았더니 그 3분 땡땡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들을 때. 상품이 좀 필요하죠. 다만 이제 군용 제품들로 나오는 것들 아까 그 말씀하셨던 레이션 종류들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아요. 네, 맞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레이션이라는 건 증자 레이션이지, 이를테면 군대의 추억이 돼가지고 무슨 김치 볶음밥, 뭐 김치 비빔밥 이런 걸 파는 거는 제외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걔네들 같은 네, 경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열로 처리가 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대신에 이제 좀 한 팩당 좀 비싸요. 5,000원 이상인가. 맞아요.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입맛에 맞는 것들을 고르셔야 됩니다. 왜 입맛에 맞는 걸 고르라고 하냐면 제가 네팔 지진 당시에 그 여진만 거의 한 400번 정도 갔어요. 네.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맛있는 것들이 아니면은 어떤 위안들 자체를 갖다 좀 받기가 어려워요. 재난 상황에 그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요. 그 네팔에서는 뭐 먹었어요? 그 장모님이 좀 손맛이 좋으셔. 길에다 쏙 걸어놓고서?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단 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조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생각만 하면 대단한 것들이 아니군요. 저는 막 미국 군용식량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뭐 참치캔 같은 경우도 그냥 따서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그 천안함 깔아안고 연평도 포역할 때 정말 참치캔을 한 박스 사놨거든요. 일단 저는 참치캔은 질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하고. 그 왜 둠스데이 프리퍼러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프로그램 보면은 생존을 위해서 놓는 식량들 일반적으로 늘 볼 수 있는 거고 공통점은 다 캔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캔을 따서 끼니를 해결하는 경우들이 흔한데 네. 한국은 좀 그런 이제 캔 음식에 대한 약간 거부감 같은 게 있죠. 아직 그 조리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하다 보니까 캔을 따서 그걸로 조리를 하죠. 예, 그러니까 한국에는 기성식품들 중에 그렇게 대응할 만한 상품들이 크게 많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저도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옛날에. 일단 레이션 종류는 말씀하신 대로 소화의 문제가 좀 크고 그리고 캔 자체 음식들 같은 경우에도 그 뭐 탄수화물이나 섬유질 자체가 없으니까는 응가가 일단 안 나오죠.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보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을 갖다 고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내 입은 3분 4천 짜장이야. 나는 그냥 짜장이 좋아. 뭐 이러네. 근데 뭐 거기에 참치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좀 했을 때 느끼는 게 막 오뚜기 제품으로 간다라면은 사실 카레나 이제 이런 거는 밥이 있지 않으면 카레 자체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함박스테이크나 미트볼류예요. 기존 상품 중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여튼 그 중에 중요한 건 맛있어야 한다는 거다. 네. 살아남았을 때도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우울해서 또 쉽게 죽을지도 모르니까. 재난 상황에서 맛을 따지는 게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근데 제 경험도 그랬고요. 그리고 실제로 재난안전청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상 자체가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 있는 형태들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재난안전청 페마는 기본적으로 이 일상적인 생활이 진행들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그 책, 게임기, 뭐 퍼즐 이런 것들까지도 비상 재난용품으로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존해 있다는 건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거다라고 봐줘야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준비하실 때 그 반려동물이 있는 집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들이 잘 먹는 사료들도 별도로 똑같은 것들로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네. 물론 이 케이지 챙겨 놓으시고, 왜냐면 케이지 넣으실 시간은 없을 거예요. 대피하시는 동안. 하지만 그 밖에 나가 있을 동안은 사실은 케이지가 있어야지 애가 도망가지 않겠죠. 케이지까지 사실 픽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지진 상황이 됐을 때 반려동물들은 사람보다 빨리 패닉에 빠지고 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포획하는 문제가 되게 크겠다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반려동물 이동용 가방에다가 비상식량을 넣어놓고 반려동물을 챙겨 뛰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참치가 정말 좋은 게 어지간한 반려동물과 사람이 같이 먹을 수 있어요. 하나의 품목을 가지고서. 걔 안 줘봤는데. 잘 먹어요. 되게. 알겠습니다. 모든 재난으로부터 대비하는 방법이란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원래 이제 그 천안함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천안함이 침몰되고 등등의 이유가 있었을 때 제가 술자리에서 피난 100배 즐기기라는 걸 만들자라고 이제 각 출판사 에디터들한테 술 먹으면서 드립을 쳤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술자리 농담이었죠.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책을 기획했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좀 했거든요. 한국에 있는 식품 중에서 뭘 먹는 게 가장 유리할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후쿠시마에서 쓰나미가 나고 나서 갑자기 책을 쓰자고 제안이 와서 이제 이렇게 돼서 나온 책이거든요. 식당용 왕참치 캔이 있어요. 맞아요. 부패하면 어떡하려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한번 까면 막질 못하잖아요. 이게 그 한국에서 쇼핑하는 나 같은 저 주부의 문제예요. 꼭 덕용만 찾아. 자, 이 페마는 미국 재난안전청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에서 지켜져야 될 필수적인 원칙들 중에 하나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Functional Need Support Service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FNSS Functional Need Support Service가 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정보 시스템이 가동돼야 되고 적절한 의료기구와 물품들이 제공돼야 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약자들에 대한 보조들이 지원돼야 된다는 거죠. 재난 상황에서도. 재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왜 이러냐면은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사실 멘탈부터 높거든요. 근데 일상 자체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멘탈들이 유지가 돼요. 멘탈이 유지가 된다는 거는 좀 더 정확한 판단들을 내릴 수 있다는 근거가 되고요. 그렇죠. 패닉들이 안 빠지게 되고. 우리가 공포영화에서 보서는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들 것이다. 먼저 죽는 사람들. 그런 재난 상황들이 되면은 항상 유언비어가 제일 먼저 퍼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비어들은 적어도 일부의 사실을 좀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 조선일보 기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철딱서니가 없어요. 여튼 이렇게 먹는 날들을 또 지정을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날에 어떤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들을 할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가족 간에 이제 협의를 해보는 그런 날로 정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비축되어 있는 식량을 먹으면서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나가야 되는 상황과 집 안에 있어야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제한된 정보들밖에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미한 부분들로 놓고는 어떤 것들에 따라서 갈 것이냐. 사실은 이게 저희 책에 써져 있는 부분들이 액션 플랜과 관련된 부분들이 제한된 정보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좀 집중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재난 상황이 되면은 어떤 종합적인 판단들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SNS 같은 경우가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작동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도 지난 경주 때 제일 먼저 나가버렸던 거는 카톡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인터넷 같은 경우가 사실 제일 먼저 나가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제한된 정보들만 가지고 사실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인터넷은 사실 12월 31일에도 나가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의 안전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광진구. 안전체험관? 예. 광진구하고 보라매하고. 동작구, 신대방동. 예. 두 군데에 하고 있는데 여기 그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들을 할 것이냐를 갖다가 정말 말 그대로 프로페셔널들이 가르쳐요.
그런 데가 있군요. 예. 광나루 오면 어린이대공원 있는 데 아니에요. 어린이대공원 어차피 날씨 좋은 때 가보셔야 저 헬의 지옥이고. 네.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재미도 있어요, 어느 정도. 물론 뭐 지루하지 그런데 않아요. 데리고 가보신 네. 아이들 어머님 아버님들은 거기도 헬의 지옥이다 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많아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가보시는 것도. 특히 아이가 있는 집은 이런 훈련이 반드시 필요로 하겠네요. 그리고 각 집안에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벌이 집안 같은 경우에는 아이만 집에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아이들한테 얘기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훈련 그리고 이런 공부들이 특히 더 필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민방위 훈련들 자체가 사실은 이런 형태들로 진행들이 되어 와야 그 개발들이 되어 오다가 지난 10년간 이제 그 안보 교육만 하는 형태들로 되면서 이게 좀 맞아요. 그때는 막 저 피임약 쓰는 적절한 시기 이런 것도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냥 자가 민방위 훈련을 가정에서 하는 날을 민방위 훈련 날로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롤링스톱 날씨 기억하기 쉬우니까. 밥 먹는 날. 네, 밥 먹는 날이 엥 하면은 그날 저녁은 이제 그거 롤링스톱을 그날 드세요. 하루 풀로. 땡파게티 하지 마시고. 예. 롤링스탁과 계속해서 살아남는데 필요한 것이 삶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서포트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또 이게 더 한 가지 또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 거는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스위스 치즈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전과 관련된 문화들 자체를 갖다 구축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예, 매번 이제 정기적으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은 이걸 하면서 고민을 할 시간을 얻는군요.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무엇하고 상상해볼. 그리고 직접 한번 가볼. 그런 것들을 갖다 해보면은 사실은 패닉이 안 오죠. 해봤으니까. 이게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정부가 손 안 놓고 열심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체험해 보게 돼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네요. 그게 참 보면은 다 맥락이 없어진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는 교과서도 그렇고, 민방위 훈련도 그렇고, 맥락이 전혀 없잖아요. 갑자기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재난복무단 하면서 그냥 강제로 우리는 늘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게 끌려다니면서 하긴 했는데 이제 차들이 멈춰 필요는 있잖아요. 한 건데. 그래서 길가 옆에 이제 서 있는 아저씨들 차를 세워놓고 담배 피는 표정 있죠. 저는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재작년인가 작년에 민방위 훈련 해보면서 길에 세워놓고 담배 피는데 아저씨들 표정 보면서 이 기분이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데 이 피곤함, 나른함과.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받았던 정규 교육도 되게 필요한 교양을 많이 가르쳐주긴 했어요. 네. 이를테면 초등학교 4학년 탐구 생활을 보면은 번개가 치고 나서 몇 분 있다 소리가 나면은 그러니까 거리. 그 음속의 거리를 재는 법이 초등학교 4학년 탐구 생활에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네. 근데 뭐 그런 거 다 기억을 못하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복불복이 왜 필요한지만 알려줬으면. 선생님 복불복이 되게 심해요. 네. 탐구 생활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탐구 생활 문화 모르나? 방학 때 해주는 책. 압니다. 그래. 방학 숙제들까지 하고 그래. 인생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하여튼 첫 번째 이야기도 기본 교양의 중요한 전제였습니다. 광고를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보죠. XSFM입니다. 나 이 방송 안 들어가도 되지?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You don't have to be fluent in English, but if you need to, I think we can help. 필요한 사람들에겐 꼭 필요할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Perfect 25 English Podcast. 2016년 11월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Only on XSFM.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그리고 이런 류의 상상력은 되게 사람을 미니멀하게 사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 같아요. 어떤 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아니 나는 무르핀이 너무 맛있다. 난 이걸 꼭 챙겨야겠다. 재난 기기에. 나 계단 못 내려간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걸 이제 저기에 붙여가지고 비토를 안 내죠? 그러면은 재난 때 챙겨야 될 것이 모든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예, 여튼 기본 교양. 들고 나가야 되니까. 그거를 들고 나가야 된다. 예. 가족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회의를 하고 아이가 장난감을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이 여행자들이 꽤 도움이 되겠네. 삶에 유리한 경험인 것 같은데요. 짐을 싸봤잖아. 맞아요. 못 먹고 못 사는 이제 총각들은 해외도 국내도 여행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지금 장가 들고 나서 여행을 막 다닌단 말이에요. 네. 다니면 다닐수록 짐 싸는 실력이 는다는 걸 느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구급약통입니다. 이게 퍼스트 에이드 킷? 예. 퍼스트 에이드 킷 같은 경우는 보통 그냥 돼 있는 걸 사죠. 네, 그렇죠. 완제품. 완제품 사요. 예. 예. 근데 이게 대부분 안에 내용물들을 확인을 안 하는데 그 약들 같은 경우에 이 바르는 연고들이나 먹는 약품들 같은 경우에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아, 네. 그 유효기간 넘어서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베이기 전에 안 열어보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그래서 외상 입었을 때 까졌을 때 바르는 약 이런 거 사놓고 나면 주부의 입장에서 억울합니다. 2번 이상 안 까질 텐데 이거 유통기한 동안 팍팍 발라야 되나? 집에 있는 약통 안에 있는 약은 약간 콩자방 같잖아요.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잖아요. 네. 정리들을 할 때 여러 집에서 사실은 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을 사서 그다음에 이걸 나누는 형태들로 가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소분. 붕대 종류들이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응급처치에 사용하는 도구들이 필요하고요. 네. 이런 건 사실은 뭐 똑같이 필요한데 네. 그다음에 몇 먹는 가지가 약 나와 있습니다. 먹는 약과 이제 소독약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하는 게 사실은 말이 좀 되거든요. 열거해 주셨습니다. 압박붕대, 삼각건, 탈지면, 거즈, 화상거즈. 청취자 여러분, 거즈란 약국에서 가제라고 팔고 있는 그것입니다. 가제 손수건. 가아제. 반창고, 일회용 반창고 세트, 붕대 고정 핀, 가위, 핀셋, 면봉, 족집게, 혀를 누를 때 쓸 나무 숟가락, 체온계, 디지털 체온계. 필수적으로 필요한 먹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해열 진통제, 제산제, 소화제, 항히스타민제, 구충약 이 정도. 이걸 반드시 챙겨야 됩니까? 예, 기본이요. 구충약 같은 경우에는 재난 상황이 위생 상황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거군요. 인수 공통 기생충들이 사실은 가장 아주 좋은 환경이잖아요. 나가 있으면. 네. 그리고 바르는 약들 같은 경우에는 물파스, 소염 진통 로션, 아모니아수, 항생제 성분의 연고, 항히스타민 계열의 연고. 항히스타민 계열의 연고. 항히스타민 계열의 연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범용적인 게 긁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죠. 뭐 물파스랑 소염 진통 로션은 다르구나. 다르죠. 죄송해요. 네. 다르죠. 맨소레담이지 이거는. 네. 시원하다는 느낌은 비슷하죠. 네, 그래서 지금 헷갈렸어요 잠깐. 소독약으로 또 이제 필수적인 건 빨간 약이요. 머큐로크롬. 예, 이 빨간 약이 사실은 뭐 에볼라 같은 경우도 빨간 약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빨간 약 물에 풀어서 어지간한 소독을 할 수가 있죠. 부었을 때 입안도 가시고 뭐 하는.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되고 과산화수소, 알코올, 붕산, 어린이용 소독약. 어린이용 소독약 같은 경우는 애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인 게 고통 못 참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필요하고요. 그럼 뭐 파스류, 안약, 입안 상처용 연고, 식리세균수, 냉찜질용 팩 이 정도는 이제 추가적으로 있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생리식염수와 냉찜질용 팩 같은 거는 이해가 되고 입안 상처용 연고 하면 지옥의 연고들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땡땡칠. 아니 그거 말고 땡땡 메디 같은 거 아닐까요? 네, 메디요. 땡뽀칠 말고 메디. 그거 왜 안 그래도 힘든데요? 그런 위험한 걸. 그게 그게 만능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그냥 마트에서 퍼스트에이드 킷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 샀을 때 이것들의 반의 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봤던 기억이 납니다. 대부분 제일 싼 걸 사니까 또. 그죠? 예, 그리고 또 실하고 바늘은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잘 꼬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유효기간들을 출력을 해놓으셔야 돼요. 퍼스트에이드 킷에다가.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래 놓고 나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가려줘야죠. 이것도 사실은 롤링스톡 법상 이 음식 먹는 날에 비상용 음식 먹는 날에 한 번씩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약 바르는 날
약 버리는 쓰는지. 날로 해두죠. 네, 약 버리는 날. 요즘 알람으로 이용기간 그건 사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왜냐면 그 전화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재난 상황 같은 경우는 아니 재난 상황 말고 민방위 훈련용. 아니 근데 재난 상황에 그런 걸 안 쓰는 훈련들을 하는 게 사실 그건 맞죠. 그건 맞죠. 앞으로 쭉 나와야 될 중요한 전제가 나왔군요. 스마트폰 믿지 마라. 스마트폰을 쓸 수가 없거든요. 네. 통신이 돼야 쓸 수 있는 아이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경주 때 제일 먼저 나온 건 카톡이었어요. 네. 데이터 오버플로우 때문에.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에서 저희들이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중간중간에 머릿속에 이런 질문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걸 꼭 해야 되냐고. 저희의 답변이 이건 것 같습니다. 마음대로 하시라. 그렇죠. 저희는 알려드려야 하겠기에 알려드릴 따름입니다. 네. 이걸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제대로 된 구급약통이 필요하고 소개해드린 것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하며 이것도 정기적으로 갈아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그 다음은 그 기본적인 구급법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어디서 가르치냐면은 소방서에서 가르쳐 줍니다. 근데 물론 이제 개개인이 찾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잘 안 가르쳐 주고요. 한 5가구에서 10가구 정도가 모여서 날짜 정해서 그 지역 소방 관할 소방서에 얘기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게 CPR, 그다음에 하임리히법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하임리히법 같은 경우에는 애가 생긴 집들 같은 경우도 사실 아빠가 준비해 볼 만한 게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 나오게 만드는 훈련법이거든요. 그 구조법이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막 주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발생들이 됐었을 때 구급차 오기 전까지 조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반드시 더미로 해봐야 됩니다. 사람으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이죠. 사람으로 할 수도 없고요. 사람으로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론으로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피해가 소생되어야 할 사람을 데리고 해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신 말씀은 사람으로 하란 소리가 아니고 이론으로만 배우지 말라고 더미로 해라. 실습을 해보라고. 제가 궁금한 건 이거죠. 지금부터 내가 그 심피해 소생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하고 이 사람 패. 전기를 쿡 찌르밖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더미 같은 것도 있으면 좋다. 더미가 있어요. 소방서에 더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임리히법 훈련용 더미. 예, CPR법이랑 CPR용 더미. 그 더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직접 해보면 어느 정도를 눌러야 되는지를 알거든요. 그 토르소의 중요한 기능은 프레셔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가 딱 측정이 되어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거 하고 뭐 어떤 속도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배워보셔야지 이론으로 이제 배워가지고 있을 때는 전혀 어떻게 될지 감도 안 와요. 아직 다 예비군이 민방위 아니죠? 민방위 하면 이거 배워요. 저는 쓸모 있어요, 진짜. 저 지금 올해 첫 민방인데 아직 안 나가봤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 종북 타령만 할까봐. 저도 올해 첫 민방인데 지금 아직 안 나갔어요. 예비군보다 민방위가 훨씬 쓸모 있어요. 아, 그래요? 좀 이제 그런데 도움되는 걸 알려줘요. 민방위는. 저는 얼마나 지금 맹탕이냐면 누가 옆에서 쿡 찌르면서 그거 꼭 군복 입고 가야 된다고 그럼 군복 입고 갈 분위기예요.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다들 날 속이는 게 아닐까. 난 믿을 준비가 돼 있거든. 저 작년에 민방위 가니까 탈북하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루트를 타야지 더 싸게 탈북하는가 그런 거 알려주던데. 왜 안보관면을 해? 그게 또 요즘 또 민방위가 망가졌구나, 민방위도. 저 때는 그런 거 많이 가르쳤어요. CPR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저희 때. 근데 저는 예비군 때도 CPR 배웠었어요. 아, 그래요? 네. 배운다기보다는 이제 조교가 나와서 선배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나가서 이렇게 툭툭 치고 오는 건데. CPR과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서명성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요. 반드시 배워두렵니다. 실습으로. 이론으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손으로 익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과 함께 그 다른 것들을 이제 포함해가지고 하나의 가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짐을 꾸려야 된다. 예. 그럼 먹이와 약, 그리고 먹이와 약, 롤링스톱에 따라서 정리된 식품과 물 세트, 그 다음에 이제 응급약, 거기 이제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게 돌려가지고 충전시키는 라디오. 아시죠? 그거 아니면은 배터리 찰떡식 라디오가 제일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충전 방식의 배터리가 있으면 좋다. 이 라디오가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전체적인 상황들은 라디오로밖에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일 먼저 나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이건 모든 재난에 다 같아요. 그러니까 재난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모든 스마트폰은. 상황에서 트랜지스터가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들 자체를 갖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밤에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프레시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배터리들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프레시용 인원에 맞춰가지고 호루라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구급 요청 시에 1인당 하나. 예, 1인당 하나 가지고 바로 이제 배분들을 해주셔야 돼요. 상황 때.
그다음에 이제 물티슈, 쓰레기 봉지, 그다음에 뭐 휴지, 생리대 같은 그 개인 위생용품, 그다음에 최대한 상세한 지도가 있어야 돼요. 아, 정말 스마트폰 하나 없으니까 난리도 아니네요. 진짜요. 부피가 엄청 늘어나죠. 아니, 내 위치가 표시되지 않는 지도를 어떻게 보죠? 그죠? 요새 지도사들 다 망하잖아요. 네. 네. 심각하구나. 지도로밖에는 사실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어디로 모여라. 어떤 일가 돼 같으면 어디로 와라. 이런 형태들로밖에 방송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만 운전을 하셨어도 이제 모두가 도로교통 척척박사라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버리지 않았으면 그 책은 어딘가 먼지가 쌓여서 있을 거예요. 그 책을 챙겨 놓으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그때 마지막 책 폐차할 때 다 버리셨고 제 차에는 없죠. 요즘 자동차 딜러가 지도 끼워주면 고객한테 맞을걸요? 이거 필요하겠네, 진짜로. 내 위치도 안 나오는 지도가. 그리고 담요 필요하고요. 네. 침낭 역시 필요하고, 브루스타 세트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 이제 더 추가되어야 되는 것들이,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쓸 수 있는 기저귀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사흘치 기저귀. 예.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 있는 경우들 같은 경우에 사료와 밥그릇, 그 다음에 케이지. 네. 그 다음에 7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소액권, 5,000원짜리 이하. 돈이 필요한 이유와 소액권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큰 돈들을 바꿔주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큰 돈들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돈을 바꿔주기 힘든 이유.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카드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현금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전에 비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액권들을 거의 대부분 다 들이미는 상태들이 될 거고요. 돈 어디다 쓰죠? 나와가지고는 가게들이 문 닫아진 않거든요. 자, 일단 카드를 못 쓰는 이유는 통신망이 나간다는 의미예요. 최근에 지금 요파 씨예요. 요즘 팟캐스트 시대에 그 제주도에서 자기 집이 지금 물에 잠기신 분이 재난 자랑을 좀 해주셨어요. 네. 앰프와 안녕을 구하신 분. 네, 자기가 덕질한 물건들 다 지금 나가자빠졌다고. 그러니까 참 나쁜 신랑이죠. 그 다음 주에 후기를 보낼 때에서야 아내의 손해가 저보다 컸습니다.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걸 듣고 이제 제주도에서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마트에서 일하시는 직원분이 계셨어요. 반나절을 현금만 받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제일 인상적이더라고요. 물고기들이 죽어간다. 그리고 카드가 안 된다. 근데 제일 웃긴 건 그거였어요. 다른 전기 다 늦게 복구되고 카드 제일 빨리 복구됐다. 그렇죠. 그거야. 네. 아니 근데 소액권이 왜 필요한지는 우리가 미국 재난 영화 보면은 네, 부자 주인공들이 막 식량 같은 거 손에 있는 고가 시계 풀어가지고 대신 사고 막 네, 그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싼 시계 이런 것들 준비해야겠다. 네. 그리고 한 사람이 하루 동안 갈아입을 수 있는 풀세트의 옷이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소용서화기, 방수팩에 들어가 있는 성냥,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리들,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뭐 퍼즐 같은 게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역시 토토로 그거 나오지 않죠. 애들한테 틀어줄 비디오가 뽀로로가 나오지 않는 거죠.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야 진짜 제한. 뽀로로 동영상을 틀어줄 수가 없어요. 그게 재앙이네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정말 스마트폰이 얼마나 많은 장비들을 압축했는지. 전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은 지금 생존율이 낮아지네요. 네. 스마트폰이 없어지기 때문에. 네. 뽀로로 책을 사놓든지. 아니 뭐 저야 괜찮아요. 제가 살기 위해서 엔터테인먼트를 뭐 갖다 놔야겠다. 그럼 그동안 이해 안 된다고 생각됐던 뭐 기호학이나 언어학 책 이런 거 쏙쏙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 거 보면 돼. 근데 뽀로로 동영상이 없다? 이게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아이들이 놀 게 없으면은 부모들의 시각 밖으로 나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위험한 데 가죠. 그리고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또 어마어마하겠죠. 네. 그게 문제구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전화기와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이제 믿지 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네. LTE 정도의 속도가 되면서 사실은 전화기 기지국들이 커버하는 영역은 한 500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이제 케이블로 연결들이 돼 있죠. 네. 이게 그 뭐 기지국부터 데이터 센터까지 연결들이 돼 있는데 네. 얘네들이 한 군데가 이제 망가지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무너지거든요. 우리는 평상시에 그 통신망의 한계까지 쓰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니, 우리는 사실은 충분히 이거 여유가 있는 상태들로 쓰고 있는데 네. 재난이 벌어지면 모두 다 전화기를 들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고 해가지고는 그게 결코 트래픽 자체를 작게 잡아놓았던 그런 메신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같잖아요. 걷다 대고 그런 캠페인을 하긴 좀 어렵다는 거죠. 동영상을 보내지 마라. 네. 혹은 이모티콘은 움짤로 보내지 마라. 이런 걸 캠페인 하느니 없을 때를 대비하라고 캠페인하는 쪽이 좀 더 효율적이겠다. 네. 그렇죠. 전화기 자체로 갖다 1시간 적어도 몇 시간 정도까지는 안 쓰는 게 제일 나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적어도 몇 시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야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정상화됐다라고 뭐 그 정도에 이제 전화기를 갖다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너무 귀중한 배터리를 아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네. 언제 충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이 더욱 발전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재난 상황에서는 스마트폰 없는 것으로. 네. 네. 이게 좀 역설적이었던 게 제가 네팔에 있었을 때 거꾸로 저는 데이터를 많이 쓸 수가 있었어요. 왜죠? 네팔에서 데이터 통신은 사실은 외국인들만 쓰는 굉장히 비싼 물건이거든요. 네. 한국이랑 요금이 거의 비슷해요. 네팔 사람들한테는 거의 20배에서 40배 정도의 그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전화망은 망가졌었어요, 바로. 전화통화 불통됐었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제 소식들을 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도 그 외국 기자들과 구조단들이 입국한 28일 이후부터 사실 목통되기 시작했어요. 용량이 케플러 갖다 처리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들 막 자기 동네 오유 보고 막 주겔 보고 막 이러다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체를 갖다 알기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부터의 의존들을 갖다 좀 이제 떨고 놔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를 갖다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확실히 이건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네. 모바일, 인터넷, 전기, 수소, 가스 이런 것들이 전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어떨 것인지를 상상들을 해보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를 갖다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이전 정권까지는 민방위에서 계속 했던 거였어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안보경만 계속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네. 요런 얘기도 살짝 크립트에 언급을 해주셨어요. 저도 기억하거든요. 2001년도에 폭설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그때. 부산이 눈에 잠겼죠? 예, 눈에 잠겼다는 표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부울경에 눈이 들이닥쳤으면 한국은 거의 빙하기인 거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정말 우리 집 앞이 30cm 쌓이고 그랬었어요. 네. 예. 오랜만에 아버지하고 눈사람 사진 찍어보고 그랬던 때가 2001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제가. 저 이날 학교에서 집에 걸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 안 갔죠. 안 그래도 안 가는 놈이, 저는, 네. 그냥 학교 앞에서 술 먹을 거 집에서 먹는다. 이러고서 그냥 때웠던 게. 5시간 정도 걸어서 집에 왔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당시에 부산은 진짜 도시가 마비됐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동차 체인을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거는 이제 돈이 나서가 아니라 원래 없다. 원래 없으니까. 길거리에 뿌리는 염화칼슘 그런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부산에 대한 의심을 그런 게 가질 수가 있어요. 부산 시내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높고 좁은 도로 위에 저렇게 예쁜 아파트와 집들이 막 있다니 눈이 오면 다 죽어나겠구나.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0년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눈이 막 오는 거예요. 브루스 얼마이티의 기분을 느꼈죠. 문득 100mm에 비해 홍수가 났던 인도 외부 사막 도시가 생각나네요. 네. 배수시설이 안 돼 있다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렇죠. 인프라가 안 돼 있다는 건. 그 상황에서 사무엘 성님이 지적해 주시는 건 그거죠. 폰이 없을 것을 상정하고 호루라기를 들고 있어라. 네. 네. 말씀하시는 항목들을 다 들어보니까 이거는 또 요 부분도 가족들의 역할을 분담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사실 훈련이라고까지 하면 좀 거창한 얘기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얘기들을 갖다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가족들이 분명히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어떤 순서로 어떤 걸 어떻게 챙겨서 나갈지에 대한 시스템이 미리 좀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지 원활할 것 같은. 그리고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대화로서. 물론 늘 싸우는 부분은 이때 싸울 거예요. 웃기고 있네 하지도 않을 거면서 네가 언제 지금부터 해봐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서로를 힐난하며 뻔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대화해볼 만한 가치도 있고 재미도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성현성님이 이야기해주신 물건들과 우리가 넣어야 할 지식들이 되게 많아요. 짧게 얘기하셨는데 되게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저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어제부터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상상만 해봤거든요. 이거 센 기초예요. 그렇죠. 가장 베이직. 순센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게 72시간용이잖아요. 여기서 물 넘치면 어쩔 것이며, 얼면 어쩔 것이며, 불나면 어쩔 것이며, 상상해야 될 게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게 지금
뭐랄까 쪼랩의 기본템으로 네.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은 다 전 세계 공통적인 거다 보니까 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CDC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비 상황에 놓고 사람들한테 홍보들을 했던 거죠. 훌륭합니다. 그 이 정도의 패키지를 인당으로 가지려면은 다들 기내용 트렁크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이 준비를 다 상당한데요. 해놓고 60리터 배낭 한 2개? 그러니까 인당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내용 트렁크 하나씩 네. 이런 네. 얘기인데 이 준비를 다 해놓고 내가 피난도 잘 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희성 씨 옆자리에 있으면 또 죽는 거 아니에요. 예. 상상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다. 네. 예.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통화용 블루투스를 하루에 2번 충전해야 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방송을 많이 들으시다 보니 반가우셔서 처음 전화하시자마자 저를 아는 척하는 고객님들이 계셔서 저는 제 기억력을 의심하며 깜짝깜짝 놀랍니다. 당연히 고객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지나면 고객님은 저와의 인연을 맺은 영원한 고객입니다. 물건을 사러 오셨다가 못 사게 말린다 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컴스테이션에게 얼마나 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이 얼마나 만족하는가입니다. 당신이 오는 것은 사러 올 때도 반갑지만 아닐 때도 반갑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은 불행, 대리운전은 행복입니다. 대리운전은 1599-1599. 네. 이번 주에 길었지만 짧게 느껴지는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네팔 이야기로 사실은 어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마무리는 네팔 이야기로 좀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제가 겪었던 거요. 네팔은 2008년에 정식으로 내전이 공식되기 전까지 약 10여 년간 10수만 명이 서로 죽고 죽인 나라입니다. 국가 시스템은 내전 기간 동안에 아주 심하게 파괴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덕에 말 그대로 이제 각자 도생 자체가 사람들이 인에 배겨 있죠. 국가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진 첫날 좀 이제 놀라운 것들을 봤던 게 뭐였냐면 25일 하루 동안 규모 5 이상의 여진이 거의 100번 정도 왔거든요. 네. 사방에서 비명소리들이 들리죠. 네. 근데 라디오가 나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이제 전화 연결들이 되는데 전화 연결될 쪽에서 뭐 여진이 와가지고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은 스튜디오 자체가 흔들려가지고는 방송이 한동안 또 중단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일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방송 중에도 계속 여진이 오는 거네요. 네. 계속 그것도 뭐 규모 한 6자리가 오고도 막 그랬어요.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죠. 안 그래도 네팔말도 짧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재미있었던 게 뭐였냐면은 계속 어느 순간부터 저기 딱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게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 누구고 내가 어떤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으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전화번호로 나에게 연락을 해달라 라는 시청자 연결들이 계속되더라고요. 아, 시청자들이 전화를 해서 그런 부분을 라디오를 통해서 예. 알리는 거군요. 계속 그렇게 알리더라고요. 근데 각자 도생이 생활이 돼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협조라고는 할 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네. 그것도 이제 뭐 카스트다 부족이다 해가지고는 아예 그냥 수천 개로 쪼개져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심지어 사방에서 이제 막 비명들이 들리는 그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그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비규환 속에서도 예. 자기가 이런 것으로 누구를 도울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운동이 계속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재난 상황들 같은 경우는 각자 도생할 수가 없어요. 서로 간에 도와야 돼요. 아, 실질적으로는 각자 도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재난 상황인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마션을 보고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를 느끼는 사람은 바보죠, 바보.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지. 로빈슨 크루소나 15소년 표류기 같은 경우에는 근대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자연 자체를 갖다 정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 망상 자체가 가능했던 시기였으니까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가능하죠. 저는 어릴 때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로빈슨 크루소는 프라이데이가 없었으면 죽었어요. 아니면 프라이데이한테 먹혔어요. 특히 더 이제 좀 놀라웠던 건 10수년간 내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사람들이 각 정당의 청년당원들이 모여가지고 제일 먼저 하기 시작을 했던 게 종교 시설들을 복구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정부 시설 자체를 해체를 하는 거였죠. 나중에 다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이게 거의 어느 정도냐면은 러시아 혁명 직후에 러시아에 지진이 났는데 적군과 백군이 협의를 해가지고서 궁전을 복구했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거의 그 정도의 얘기예요. 예. 그런 상태들이 어떤 결과들까지 만들었냐면은 2008년 내전 종식 이후로 사실 2015년까지 네팔에 헌법이 없었거든요. 헌법 자체의 초안 가지고는 계속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헌법을 작년 9월에 합의를 하고 제헌헌법을 선포를 합니다. 이거는 설명을 약간 하면 이제 왕정국가에서 공화국으로 바뀌었잖아요, 네팔이. 네. 그래서 공화국의 제헌헌법이 8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재난이 계기가 된 재난의 복구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기본적인 신뢰들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악마였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가 서로의 삶을 위해 연대할 수 있다면 정치적으로도 연대할 수 있다는 걸 실험을 통해 파악을 한 거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들 움직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봤던 것들은 사람들은 사실은 재해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그 자신들의 업들 자체를 갖다 계속적으로 끌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진 났다라고 해가지고는 그 길이 뭐 엉망이 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출근을 포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일을 하러 나가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복구가 되거든요. 국가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불신의 폭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모두가 다들 느끼시는 바고요. 그리고 그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왜 그렇게 됐는지와 관련해서 쭉 얘기들을 지적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자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 우리들 자신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 살아야 돼서. 그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가동들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의 공백을 사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완전하게 붕괴들이 되는 거를 상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이제 그 사고로 죽는 장면 같은 걸 떠올리며 겁을 먹어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방송인데 사무엘 성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는 지루한 일상만 자꾸 제가 생각하게 돼요. 우리 아버지 은퇴하셨어요. 올 총각 그랬어요. 네. 한 35년 정도 세탁소 하셨죠? 저는 이상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 마지막 가게 비워놓은 거 보니까. 그럴만 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어요. 그 앞에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막. 그래서 혼자 슬퍼한다고 우리 바깥 양반이 놀리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아버지는 아무 생각도 없었거든요. 아싸 내일 논다 이러면서 컴퓨터 사줘! 이러면서 저한테 막 신나가지고. 아빠는 뭐 속도 안 상하냐고! 했다가 그 다음부터 제가 허구한 날 아버지한테 잔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무례한 말입니다. 가려 들으십시오. 아빠 뭐든 하라고! 아빠 잘하는 어디 서비스하는 데 가서 진상 떠는 걸 하든지. 우리 아버지 좀 시빌라이즈 들대셔가지고 그거 잘하세요. 제가 종종 혼내도 소용없어요. 아니면은 어디 구청 나가서 뭐 공짜로 하면 뭐든 하든지 뭐든 하라고 아빠 일찍 죽는다고. 제가 힘줘서 말하는 건 일찍 죽는다고였거든요. 저 같은 나이에 이제 자식들은 은퇴하신 부모님들 갑자기 돌아가실 거 걱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 많이 보고 되니까. 네. 그 이유가 갑자기 제가 오늘 사무총님 이야기 떠오르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야 그게 사는 거인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나는 그냥 직업을 좀 쉬었을 뿐인데 죽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그 사람이 살려면 반드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게 그냥 뭐 역덕으로서 책에 빠면서 그냥 사는 거든. 네. 모든 아이돌 공개 방송을 다 따라다니는 거든. 네. 하던 게 끊기는 게 곧 삶의 위협일 수 있다. 이상한 생각인가요? 아니요, 일상성 자체가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게 미국 재난안전청에서 계속 얘기하는 얘기예요. 네. 오늘 이번 주 제일 큰 교훈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나는 재난 나면 트위터 안 될 텐데 빨리 죽을래나? 그게 참 사람마다 입장이 다양하죠. 여기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출연료 받으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회사는요 지진 나면 망해요. 그렇구나.
일기를 한번 써보시는 건 어때요? 아, 일기요? 쌓아뒀다가 다 트윗하게. 아니, 그게 제가 이제 제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컴퓨터를 만져가지고 자판을 치는데 익숙해가지고서 이렇게 연필을 잡으면은 근육이 아파요. 저도요. 한 20줄 이상, 20줄? 10줄도 못 쓸걸요? 손목 글씨 아파서? 쓰면 됐다 아파. 근육 되게 아프지 않아요? 엄지 있는 쪽에? 네. 그럼 옛날 타자기를 쓰시면 재난 대피물 보면 이제 타자기를 기계식 키보드. 그런 걸 하나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래야지 그 재난 상황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렇습니다. 블로거나 트위터리안이 살아남는 법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예. 네. 이번 주 DIY 서바이벌 가이드북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될 텐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개별 재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아이들 가지신 분들. 각 케이스에 대응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케이스에 거예요. 대응하는 얘기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IS가 사람들 타겟으로 하잖아요, 관광객들을. 그러니까는 테러와 여행에서 이제 준비하셔야 될 부분들. 그런 얘기들도 할 겁니다. 대사관은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가. 청취자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범위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앞으로 들으실 저희들의 방송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요. 하지만 좀비에 대한 대처법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우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서 토 나온 거 아니에요. 쓴 사람이 맨날 나오는 사람이라. 최순실 씨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제가 재난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놨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저분이 수다스럽기 때문에 네. 나 연락됐다. 바로 즉트윗을 하실 거라서.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네. 스피커로 돌려놓고 그렇죠. 자, 이 번호 맞음? 이러면서 공개하고. 자, 많은 것들을 복습할 시간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도 더더욱이 이 식구들 혹은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 윤세민처럼 총각 셋이 산다, 처녀 여럿이 같이 산다. 이 세대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끼리 야 이런 일 나면 어떻게 하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야겠네요. 네. 영어로 하고 있는 저희 집도 있어요. 네? 제 처가 외국인이라. 그죠. 사모님 외국어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네, 사모님 이제 결혼하신 지 꽤 되셨는데 한국어는 그냥 영 싫으시대. 아니요, 지금 이제 한 초등학교 좀 지나다니는 단계까지는 가셨죠. 되게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들까지도 이해는 하고 계세요. 이해가 안 될 텐데. 아니, 네팔 분이 보기에는, 한국은 브라만이 통치하는구나. 사제 계급이. 근데 브라만이 한 명이야. 저 브라만 짱이다. 그러니까. 네. 이 지방 브라만이 있다. 그러면서. 그럼 어느 나라예요? 그러니까 브라만과, 인조인간 16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유일 신탁을 받으신 분. 아바타 하나. 이런 나라인데 우리가 재난에 어떻게 스스로 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재난 칼럼니스트이자 전문가이신 사무엘 성님과 격오지 환타님과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 영어. Perfect 25.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저희가 말이죠. 트윗을 좀 보겠습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이 손희상 선생과 네티즌 식구원님의 이 연작 이야기들을 듣고 많은 이야기들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그 중에서 저는요. 라이어트리어리어스라는 분의 트윗을 소개를 해드려야겠습니다. 어떤 게임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일면이 있다고도 했고 소문이란 게 어떤 힘을 가졌는지도 말하고 인간의 자기 혐오에 대한 공포를 묘사하기도 하고 관음적인 인간성에 대한 묘사도 했다고 하고 말이지요. 라고 어떤 게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러 작품을 많이 이제 플레이해 보시는 게이머들이라면 아실 만한 유명한 콘솔 게임 페르소나 시리즈의 최신작 페르소나 5 이야기입니다. 이 게임의 최신작이 극우 게임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주역 등장인물 중 한 명의 신발에 우길기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짤을 보면요. 주인공 중에 류지라는 캐릭이 있어요. 근데 이 캐릭이 신고 있는 신발이 있는데 컨버스 올스타 로우입니다. 네.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컨버스 올스타 로우 중에 흰입니다. 네. 흰이면 그게 뭔지 아시죠? 실내화하고 똑같이 생긴. 네네. 그리고 보통 이제 아웃솔 쪽에 그 빨간색 줄이 하나가 있고요. 네. 거기에다가 좀 스페셜 에디션인지 자기가 그림을 그렸는지 이 캐릭터의 컨버스 올스타 로우에는 우길기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끝입니다. 이 디자인 공개 이후 이 게임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서사가 있는지도 무시당한 채 그걸 하는 사람이 매국노가 됐지요. 이 광경을 보면서 생겼던 고민이 이번 주 방송으로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지적 중에 이제 제일 적확했던 건 나인 바틀갓님의 지적이었어요. 베트남이 한국하고 축구를 할 때 베트남전 사진 걸어놓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걸어놓으면 어떻겠느냐. 아주 설득력 돋아요.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역보님께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러하듯 저희 방송이 얼마나 미래를 잘 예지하고 있는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197회 A에서 지금의 한국은 호메이니치아의 이란과 다를 바 없다 라고 제가 나불댔다고. 이것 뜬 게 며칠 전인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역보님의 말씀에 반만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호메이니치아의 이란 같기도 하지만요. 가장 싱크로가 맞는 건 라스푸친 치아의 제정 러시아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이에요. 땡땡땡 성기 이런 검색 안 나오는 게 다행입니다. 곧 또 나올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녹음하고 한 30시간 있다가 업데이트를 하니까 그 사이에 또 무슨 천지가 개박됐을지 모르죠. 네. 진짜 내일 뉴스를 예상할 수 없는 네, 시기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재난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거의 모든 재난으로부터 살아남는 법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회 뵙겠습니다. 김상조 엔지니어와 윤세민 기자와 UMC의 책임 프로듀서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